슈퍼푸드라고 하는 토마토를 이것과 같이 먹고 암에 걸리고 치매가 왔어요. 이제 토마토 먹는 법 바꾸셔야 합니다. 식탁 위에 보약인 토마토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영양소 폭탄인데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을 비롯해 각종 비타민과 필수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어 면역력 강화, 성인병 예방, 항암 효과, 항노화 등 다양한 효능이 있답니다. 최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채소로 알려지면서 토마토의 효능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주의할 점, 그리고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토마토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사랑하는 내 사람이 정말 건강하기를 바라는 매일건강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건강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토마토는 시금치와 상극으로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철분과 비타민이 많아 요즘 들어 특히 주목받고 있는 채소가 시금치인데요. 철분이 많은 시금치를 토마토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먹으면 좋다고 해서 빈혈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함께 많이 드실 텐데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께는 특히 좋지 않은 궁합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옥살산 때문입니다. 옥살산이 혈액 속 칼슘과 결합하면 작고 뾰족한 결정 모양으로 체내에 쌓여 결석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통과 근육경련뿐만 아니라 심하면 신장결석과 신장암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시금치의 철분이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토마토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이유가 바로 라이코펜 성분 때문입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몸속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주고 암을 예방하는 놀라운 성분입니다. 또한 라이코펜은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과 결장암 등 다양한 암의 예방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하며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탁월합니다. 오하이오주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이 기적의 성분인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무려 50%나 감소된다고 하니 토마토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를 드실 때 숙성되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성되지 않은 덜 익은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솔라닌은 식물이 해충이나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성되는 자연 방어 물질인데 감자에 싹에 많이 들어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이 솔라닌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 두통, 구토, 현기증, 심하면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마토 요리를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단맛을 좋아하는 분들이 간혹 설탕을 첨가해 드시는데요. 설탕만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탕은 토마토의 영양 성분을 파괴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드신 토마토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설탕이 몸속에 들어오면 설탕을 분해하기 위해 비타민 B가 사용되는데요. 비타민 B는 피로를 감소시키고 뇌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영양 성분입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비타민 B가 설탕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 감소하게 되고 설탕으로 인해 혈당이 상승하며 혈관 내 염증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기억력의 중추인 해마를 위축시켜 혈관성 치매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고혈당성 당뇨병을 넘어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토마토의 항산화 효과를 전혀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혹시 토마토 케첩 많이 사용하시나요? 달콤 상콤한 맛이 좋아 계란 후라이에 뿌려 먹기도 하고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는 토마토 케첩도 우리 몸에 독이 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실제로 케첩 한 스푼에 설탕이 약 4g 정도 들어있는데요.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초콜릿에 들어있는 설탕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이뿐 아니라 케첩의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케첩 한 스푼에는 설탕 약 4g, 나트륨 150mg, 고과당 옥수수 시럽, 향신료 등 수많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첨가당 하루 섭취 권장량으로 여성은 25g, 남성은 36g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케첩의 주재료가 토마토이기 때문에 건강한 제품이라고 알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케첩 속 토마토는 가공 과정과 첨가물들에 의해 영양 성분이 많이 파괴되어 있고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는 성분들로 가득하답니다. 그렇다면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토마토는 비타민,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무기질 등 영양 성분이 풍부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영양 성분이 단백질입니다.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드시게 되면 거의 완벽한 영양 성분을 우리 몸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추천드리는 것은 고기입니다. 50대 이후 나이가 들수록 피리고기를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단백질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중요한 구성 성분으로 세포와 근육의 주재료라서 만약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잇몸이 약해져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질 수도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져 탈모가 오기도 하며 면역 세포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콩과 두부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나 양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보다 체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합니다. 또한 단백질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의 원료로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에 풍부한 비타민 B1은 뇌 기능을 활성화해 치매를 예방해 줍니다. 이렇게 좋은 고기를 섭취할 때도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몸은 약 알칼리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육류는 산성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토마토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산성인 육류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의 소화를 도와주고 위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섬유질이 변비를 예방해 위장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마토는 어떻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그것은 익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토마토를 익혀서 드시게 되면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10배 이상 올라갑니다. 88도의 온도로 2분간 조리를 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6% 상승하고 15분간 조리하면 17%, 30분간 조리하여 섭취하면 35%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토마토에 열을 가하게 되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라이코펜이 쉽게 용해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익히게 되면 토마토의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을까 염려되지 않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채소와는 달리 토마토의 비타민 A, 비타민 C는 가열을 할 때 오히려 19%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익혀 드실 때 한 가지 더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그것은 바로 기름에 조리를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영양 성분으로 기름에 조리하게 되면 체내 흡수율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토마토 요리를 드실 때 오메가3의 함량이 높은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올리브유의 올레산은 불포아지방산으로 몸에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산화를 막아주어 혈관과 신장을 보호해주고 몸에 이로운 HDL 콜레스테롤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올리브유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어 최고의 항암 음식이 된답니다. 들기름도 참 좋은데요. 들기름으로 조리하실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열하게 되면 들기름이 산패되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토마토를 볶을 때 마지막에 넣거나 다 볶은 후에 들기름을 곁들여 드시길 바랍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과육보다 껍질의 5배가 많기 때문에 토마토의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중량이라면 일반 토마토보다는 방울토마토가 더 좋은데요. 그 이유가 바로 껍질 때문입니다. 같은 중량일 때 일반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의 껍질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이때 당근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게 되는데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있다면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있습니다. 당근의 특성도 토마토와 비슷한데요. 익혀서 드실 때 영양 성분의 흡수율이 올라가고 베타카로틴 역시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당근과 토마토를 아침 공복에 먹을 때 최고의 항암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와 당근을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공복에도 부담 없이 정말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토마토와 당근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올리브유에 살짝 익혀서 믹서기에 넣고 물 1컵 정도 넣고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취향에 따라 소금을 약간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만든 당근 토마토 주스는 암 예방뿐만 아니라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며 면역력 강화와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정말 좋답니다. 토마토는 소금과 잘 어울리는데요.
토마토에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이고 암과 싸워주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한데 소금과 함께 드시면 비타민C와 라이코펜의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문제는 토마토의 비타민C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 쉽게 산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토마토를 자른 단면에 소금을 살짝 뿌려주시면 토마토의 얇은 막을 씌워 비타민C의 산화를 억제해준답니다. 소금이 걱정이시겠지만 괜찮습니다. 토마토에는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줄여주는 칼륨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주어 오히려 세포와 에너지의 대사가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좋은 식품으로 계란을 빼놓을 수 없죠. 완전 식품의 대표 주자인 계란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부족한데요. 이를 토마토가 보충해주며 토마토의 부족한 단백질을 계란이 보충해주어 함께 섭취할 때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도 계란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강화에도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토마토와 계란은 함께 볶아서 드시면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계란을 잘 풀어줍니다. 기름으로 달궈진 팬에 풀어놓은 계란을 넣어 스크램블을 만들어줍니다. 먼저 만든 스크램블은 잠시 접시에 옮겨놓고 팬에 올리브유와 다진 파를 넣어 파기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토마토를 팬에 넣고 잘 볶아주다가 먼저 만든 스크램블을 팬에 함께 넣고 조금 더 볶아주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취향에 따라 간장이나 굴소스 같은 조미료를 첨가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토마토 계란 볶음은 아침 공복에 드시면 소화도 잘 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영양 성분과 계란의 포만감으로 다이어트에도 정말 좋은 음식이 됩니다. 브로콜리도 참 좋은데요. 브로콜리는 토마토와 함께 세계 10대 푸드에 들어가는 채소입니다. 토마토가 전립선암에 좋다고 했는데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효과는 더욱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토마토의 영양 성분 흡수율을 높여주며 혈압을 조절해주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보카도라는 과일 알고 계시죠? 아보카도 또한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인데요. 아보카도에는 불포아지방산이 풍부하여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보카도에는 루테인, 지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풍부하여 눈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부추를 특정 음식과 같이 먹으면 암과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고기와 함께 먹는 새콤달콤한 부추 무침은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고 닭백숙과 함께 익힌 부추도 정말 맛있습니다. 다양하고 맛있는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부추는 다른 식재료의 맛을 향상시키며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부추에는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있지만 어울리지 않는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올바르게 섭취하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암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부추. 부추는 한 번 심으면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도 잘 자라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줄기를 잘라도 다시 싹이 트는 것이 특징이며 동의보감에서는 부추를 간에 좋은 채소로 소개합니다. 부추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부추에는 케르세틴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혈관 건강에 유익합니다. 이 성분은 혈액 내 중성 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의 혈관 축적을 억제하여 동맥 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하여 몸속 나트륨 축적을 방지하고 혈액순환 및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력에 좋은 채소로 알려진 부추와 마늘은 혈관 건강에도 좋은 식품입니다. 부추의 매운맛을 내는 황화알릴 성분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결과적으로 남성 발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황화알릴은 비타민 B1과 결합하여 알리티아민을 만드는데 이것은 피로를 회복하고 활력을 북돋게 하므로 성욕과 정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도 혈관을 확장시켜 혈전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남성 호르몬 등의 호르몬 분비를 자극해 정자수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둘째, 부추는 원기를 회복하는 데 탁월합니다. 자양강장제라 불릴 정도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와 회복력을 제공하는 식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C가 풍부하여 피로의 원인인 젖산 분비를 억제하는데 도움을 주어 피로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부추는 간 기능 강화에 좋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부추를 간을 위한 채소로 기록하고 있으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어 독성 물질과 발암물질을 무력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피로회복뿐만 아니라 간 건강에도 효과적이며 비타민이 풍부하여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부추는 해독작용이 뛰어납니다. 부추에는 아릴설파이드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발암물질의 독성을 제거하고 해독효소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어 위암, 대장암, 폐암 등의 예방에 기여합니다. 부추에 함유된 클로로필과 식이섬유는 대장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는 체내의 노폐물과 발암물질을 흡수하여 대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부추에 풍부한 베타카로틴, 알리신, 비타민과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주름 개선과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 기미와 주근깨 개선에 좋으며 비타민 어가 풍부해서 시력 보호와 노화로 인한 눈 손상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부추의 따뜻한 성질은 위장을 강화시키고 소화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어 겨울철 배탈 예방 및 소화기관 강화에도 유익합니다. 부추에 함유된 아릴설파이드는 특유의 알싸한 맛과 향을 내며 소화 요소의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합니다. 부추는 철분과 엽산을 함유하고 있어 어지럼증이나 빈혈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촉진해 주어 손발이 차가운 사람이나 수족 냉증을 가진 이들의 체온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여성의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등의 여성 질환 개선에도 이롭습니다. 또한 부추는 심장을 따뜻하게 하고 생식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남성의 정력 강화에도 좋으며 아릴설파이드 성분이 남성 호르몬 조절에 도움을 주어 탈모나 전립선 비대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부추도 잘못 섭취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추와 가장 맞지 않는 음식은 소고기입니다. 부추는 소화를 돕고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효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고기와 궁합은 최악입니다. 부추가 장 기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반면 소고기와 함께 섭취할 경우 장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소고기는 뜨거운 성질을 가진 식재료로 위와 장점막에 자극을 주어 통증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남은 열이 가슴과 명치 부위에 쌓이거나 머리로 올라가 두통과 불면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열이 많은 음식은 함께 드시기보다는 분리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추와 잘 어울리는 음식은 돼지고기입니다. 차가운 성질의 돼지고기는 뜨거운 성질인 소고기의 대체제로서 부추와 함께 섭취하면 좋은 궁합을 이룹니다. 부추가 혈관을 청소하는 효능을 가지며 이는 황화합물이 주요 역할을 하는데 돼지고기 속에 비타민과 결합하면 훌륭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온몸이 뻐근하고 근육에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은 돼지고기와 부추를 조합해 보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에 들어있는 비타민 B1, 은 젖산의 생성을 억제하여 피로물질이 몸에 축적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부추에 포함된 당분은 포도당과 과당 형태로 매우 빠르게 흡수되며 이는 돼지고기의 비타민 B와 결합하여 흡수율을 6배나 증가시켜 바로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는 피로회복에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따라서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부추와 함께 섭취하여 활력을 충전하는 보양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주의해야 할 부분은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부추가 최악의 궁합이라는 것이에요. 부추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냉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신장 기능 강화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신장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개개인이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당뇨나 고혈압으로 인해 신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장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칼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칼륨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혈관을 확장시켜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고 나트륨 배출을 통해 세포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칼륨이 몸속에 축적되어 세포의 수분 균형이 깨지고 근육과 신경이 과도하게 이완될 수 있습니다. 부추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고칼륨 혈증을 유발하며 손발의 저림, 심장 부정맥 그리고 급성 고혈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추에는 뼈의 주요 구성 요소인 칼슘도 많이 들어있어 칼슘과 칼륨이 함께할 때는 골다골증을 해결하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뼈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결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부추의 강한 열이 신장에 과도한 자극을 줄 위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피해야 할 섭취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부추전입니다. 부추의 건강 효능을 생각하며 부추전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기름에 튀기듯 부여내는 부추전은 맛은 좋지만 영양학적 이점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추는 열에 약한 비타민과 혈액정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70도 이상 가열 시 영양 성분이 파괴됩니다. 따라서 부추를 섭취할 때는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추전을 만들 때 바삭한 질감을 위해 사용되는 옥수수유나 식용유는 모두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입니다. 이런 기름들은 몸 내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균형을 해치는 원인이 되며 혈관 내 염증으로 인해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암이나 치매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온에서 부추전을 부치는 과정에서는 열량이 증가하고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어 부추가 우리 몸속에서 해야 하는 역할에도 불구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부추를 기름에 볶을 때 영양 흡수율이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고온가열은 영양소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열을 가하지 않고 부추의 영양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건강한 기름과 시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추와 같이 먹으면 암과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궁합 음식과 섭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추와 완벽한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중 첫 번째는 오리고기입니다. 앞서 조금 언급해드리긴 했지만 정확하게 부추가 혈관 건강에 이로운 이유를 들어보셨나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적절한 영양, 산소 그리고 건강한 혈액입니다. 이중 혈액은 영양소와 산소를 몸의 구석구석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 상태가 나빠지면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 고혈압, 뇌졸중 등의 주요 사망 원인은 바로 건강하지 않은 혈액 때문입니다. 불순물과 지방이 많아 끈적끈적해진 혈액이 문제인데 건강한 혈액은 반대로 맑고 원활하게 순환합니다. 바로 이런 건강한 혈액을 만드는데 부추가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부추를 먹었을 때 느껴지는 알싸하고 쌉싸름한 맛. 그것은 바로 부추에 함유된 황화알릴이라는 혈관 청소부 성분 덕분입니다. 황화알릴 성분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기억나시나요? 슈퍼푸드인 마늘과 양파에 포함된 바로 그 기적의 성분이 부추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부추는 혈액 속 뭉친 어혈을 풀어주고 혈관을 청소하여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혈소판의 응집을 방지해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시킵니다. 이러한 작용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부추는 천연 고혈압 치료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추는 뇌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부추는 뇌로 흐르는 신선한 혈액을 전달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속도를 높여 기억력과 뇌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이 모든 효능을 더욱 증진시키는 음식과의 궁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는 다른 육류에 비해 불포화 지방산과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높아 건강에 유익합니다. 오리고기에 포함된 지방산은 부추와 함께 섭취할 때 비타민의 흡수율을 크게 높여줍니다. 또한 오리고기의 불포화 지방산과 리놀레산은 뇌 건강에 필수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리고기의 차가운 성질이 소화에 불편을 줄 수 있는데 이때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균형을 잡아주어 더욱 건강한 식사가 됩니다. 따라서 오리고기를 드실 때는 부추와 함께 섭취하여 영양과 건강 효능을 모두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감, 홍시 좋아하시지요? 그런데 감을 이것과 함께 먹으면 혈관이 망가질 수 있어요. 감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신맛이 없고 단맛이 좋아 겨울철에 먹기 좋은 감은 여러 형태로 먹을 수 있는데요. 단단하고 아삭한 식감이 좋은 단감, 땡감을 숙성시켜 부드럽고 달콤한 연시와 홍시, 그리고 땡감의 껍질을 벗기고 말려 만든 방건시, 방건시에서 좀 더 말려 꼬들꼬들하며 쫄깃하고 단맛이 좋은 곶감까지 정말 여러 형태로 즐길 수 있는 과일이 바로 감인데요. 비타민이 풍부하여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감도 함께 먹으면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식품이 있고 또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감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4가지, 그리고 먹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시작합니다. 감은 약성이 좋아 예로부터 약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식품으로도 많이 섭취를 했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감을 약으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감을 말린 곶감은 위장을 보호해주고 설사를 그치게 하며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약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감의 꽃도 차로 끓여 약으로 사용했는데요. 몸의 진액을 보충하여 심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약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감 꼭지까지도 약으로 사용했는데요. 역시 물에 끓여 차로 먹었습니다. 딸꾹질을 멈추게 하고 야뇨증이 있는 아이들, 밤에 이불에 오줌을 지리는 아이들에게 먹여 야뇨증을 치료할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침과 천식 같은 만성기관지염에도 사용되었답니다. 이렇게 약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 감인데요. 이런 감과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바로 게입니다. 게와 감을 함께 먹게 하여 왕을 시해하는 독약으로 사용되었다는 역사 기록이 있을 정도인데요. 경종의 독살 사건에 게와 감이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이서인 본초강목에도 보면 감과 게를 함께 먹으면 복통이 일어나고 설사를 하게 한다. 감과 게는 모두 찬 성질의 음식이므로 감과 게장은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나 지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게는 신선도가 빨리 떨어지고 식중독균의 번식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데 이때 감을 함께 먹게 되면 감의 탄닌 성분이 식중독균의 배출을 막아 장내에서 식중독균의 번식을 더욱 활발하고 오래 지속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반찬으로 게장을 드셨는데 간식으로 감을 꼭 먹고 싶다면 게장이 다 소화가 되고 난 다음 식후 4시간 이상 지난 후에야 감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감과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은 대표적인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이고 칼슘, 마그네슘, 철분, 아이오딘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이죠.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변비에도 좋으며 불포화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여 우리 몸의 노화를 예방하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미역을 감과 함께 먹게 되면 감에 들어있는 탄닌과 미역에서 나오는 이온이 반응을 하여 감미역석이라는 물질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 감미역석은 소화가 어렵고 몸에서 배출도 잘 되지 않아 위장에 무리를 주어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감과 미역은 절대로 함께 먹지 말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도토리묵입니다. 도토리묵은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이잖아요. 도토리묵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를 돕고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도 풍부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도 원활하게 해주며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도토리묵을 먹으면 어떤 맛이 나나요? 씁쓸한 맛이죠. 바로 탄닌 때문입니다. 도토리에도 감과 같이 탄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감과 도토리묵을 함께 먹으면 철분과 탄닌의 결합으로 빈혈과 저혈압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탄닌은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강한데요. 이 때문에 장을 수축시키고 변이 딱딱해져 변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반찬으로 도토리묵을 먹고 바로 감을 드셨다면 평소보다 물을 2컵 정도 더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감과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완전 식품이라 불리는 계란은 계란 후라이로도 먹고 계란말이, 스크램블, 오믈렛 그리고 각종 채소를 넣고 볶아 볶음밥으로 먹기도 하지요. 정말 다양한 조리법으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계란인데 감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니 놀라셨나요? 계란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사들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추천하는 식품인데요.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그리고 비타민 A가 풍부해 눈 건강에 좋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12가 풍부하여 혈액 생성과 뇌 기능을 좋게 하고 치매 예방에도 좋은 음식이지요.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하여 우리 몸의 조직과 근육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계란을 감과 함께 먹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계란의 단백질이 감의 탄닌과 만나 변성이 생겨 우리 몸의 수분을 급격히 빨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 있고 소변 속의 수분까지 흡수하게 되어 요산의 농도를 증가시키게 돼요. 그러면 신장에 무리를 주게 되고 신장결석과 요로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하면 신장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암까지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의 수분을 급격히 흡수하게 되면 위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위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해로울 수가 있다니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앞으로는 감과 계란을 절대 함께 먹지 않도록 식사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감과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감뿐만 아니라 겨울철에 자주 먹게 되는 음식이 또 고구마인데요. 감과 고구마를 함께 드시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 이유는 감과 고구마를 함께 드시게 되면 위장 장애를 일으키고 복통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고구마에 함유된 당 성분이 감에 함유된 탄닌과 만나게 되면 불용성 침전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이 불용성 침전물질은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위장에 부담을 주게 되고 복통과 소화불량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추울 때 입맛이 없어 식사 대용으로 고구마를 드시고 간식으로 감을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지금 본 내용 기억하셔서 고구마를 식사로 드셨다면 감은 그 다음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 속의 탄닌이란 성분이 정말 안 좋은 성분으로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탄닌은 정말 중요한 효능이 많은데요. 탄닌은 먼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이는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와 손상을 줄여줍니다. 염증을 억제하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C 반응성 단백질을 감소시킵니다. 탄닌은 동맥경화를 방지하고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며 고혈압이신 분들의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또한 탄닌은 항바이러스와 향균,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어 미생물 감염과 세균으로 인한 감염을 막아주는 데에 큰 도움이 되며 면역력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장 점막을 수축시키고 지방과 결합해 변을 단단하게 해주어 장에 탈이나 설사가 발생할 때 설사를 먹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에는 탄닌뿐 아니라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며 피부를 맑게 할 뿐 아니라 탄력 또한 좋게 하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라이코펜은 체액과 전해질의 비율을 우리 몸에 알맞게 조절해 주어 외부의 바이러스 침투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에는 강력한 항암물질인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여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 각종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홍시는 숙취 해소에도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홍시를 냉동실에 얼려두었다가
술 마신 다음 날 냉동 홍시를 믹서기에 갈아 홍시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면 숙취를 금방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숙취를 해소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감 속에 함유된 탄닌 성분 때문입니다. 탄닌은 몸속에서 알코올 흡수를 지연시켜주고 위장 속에 열을 내려주며 갈증을 멈추게 하고 소변도 잘 나오게 하는 이뇨작용도 있어 숙취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주의해야 될 분들이 있는데요. 변비가 심하신 분들입니다. 탄닌 성분이 설사를 멈추게 하는 효능도 있지만 이미 변비가 있는 분들이 감을 많이 드시게 되면 탄닌이 수분을 더욱 흡수하여 변비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이 많은 감인데 또 함께 먹을 때 더욱 건강에 이로운 보약과 같은 식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견과류가 있습니다. 특히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를 감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견과류를 곶감 속에 넣어 만든 간식이 예쁘기도 하고 맛도 좋아 한때 유행하기도 했었지요. 정말 몸에 좋은 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에는 비타민 A, C,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합니다. 반면에 아몬드와 호두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며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감과 아몬드, 호두를 함께 먹으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어 몸에 좋은 보약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아몬드와 호두에 함유된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감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과 함께 암을 억제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감과 함께 먹을 때 보약과 같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로 수정과를 만들어 드시는데요. 바로 이 수정과와 감을 함께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계피로 만든 수정과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또한 감과 수정과를 함께 드시게 되면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수정과의 효능 덕분으로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이 좋아져 온몸에 빠르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에 함유된 풍부한 비타민과 영양소들이 더 잘 흡수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효능으로 수족냉증과 같은 증상이 있어 몸이 찬 분들에게 좋은 보약과 같은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감과 함께 먹을 때 보약과 같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감에는 팩틴과 스코폴리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혈관의 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이 스코폴린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우유와 함께 드시게 되면 우유의 풍부한 단백질이 위벽을 보호하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침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위장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유에 함유된 칼륨이 혈관 내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유를 드실 때 복통이 있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두유 또는 아몬드유 같은 우유 대체품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또는 옥수수 수염차를 함께 드셔도 좋은데요. 옥수수 수염차는 구수한 맛이 좋을 뿐 아니라 옥수수 수염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으로 인해 뛰어난 항산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 감과 함께 드실 때 정말 보약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감과 함께 드실 때 주의할 음식으로는 게, 미역, 도토리묵, 계란, 고구마가 있었습니다. 각각 따로 드실 때에는 정말 좋은 음식이지만 함께 드실 때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과 함께 드시면 보약과 같이 좋은 음식으로는 견과류, 계피, 우유, 옥수수 수염차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도 각각 드실 때뿐 아니라 감과 함께 드시면 서로 보완하여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몸에 좋은 효과들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잘 챙겨 드셔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달콤한 고구마 먹고 뱃살이 무섭게 빠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도대체 고구마를 어떻게 먹었길래 그렇게 뱃살이 쉽게 빠졌을까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